네, 2015학년도 6평 41번 장문독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지문을 읽기 전에 장문독해 유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유형별 풀이 방법, 접근 방법 같이 한번 좀 정리해볼게요. 자, 먼저 항상 장문독해 41번 같은 경우에는요, 대입학 문제 중에 하나인 제목 문제가 출제돼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제목 문제 같은 경우는 선지가 약간 비유적, 은유적, 혹은 상징적, 혹은 질문의 형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다른 대입학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조심하자. 두 번째 42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2022학년도 기준 42번 문제는 어휘 문제로 고정이 됐어요. 근데 한 3, 4년 전만 해도 42번 문제는 빈칸 문제였어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어휘 문제니까 42번 빈칸 문제 지문은 풀지 말자. 이게 아니라 수능에 나오는 유형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 지문은 꼼꼼하게 독해하면서 논리 구조까지 완벽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같이 한번 지문 읽어볼게요. 자, 볼게요. When someone asks us,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나요? 혹은 왜 그것이 발생하나요? 라고 물어볼 때 질문을 했으니까 당연히 답변을 하겠죠. 이때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그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다. 질문이 나오면 답변, answer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맞추자. 다시 한번 볼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고 왜 그것이 발생하나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대. 포인트가 뭐야?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한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답변을 알고 있다면 결국 이것은 efficient, 효율적인 거래. 그치?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그 답변을 알고 있다면 직접 바로 정확하게 말해주는 건 당연히 효율적인 거 플러스 맞잖아. 제 말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답변을 제공한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보통 윈윈, 서로한테 좋은 거야. 당연하지. 질문한 사람은 답변을 얻으니까 좋고 답변해준 사람은 답변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괜찮죠? 근데 잘 봐, 여러분. 뒤에 문장 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대. 이러한 것이 뭐야? 디스가 의미하는 게? 그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받고 있잖아.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는 거는 결코 효율적인 게 아니구나 하면서 플러스가 마이너스 관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역접이 있는 거야. 왜? 앞뒤 맥락이 반전되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직접적인 접근법은 참고로 알고 가. 여기 나오는 컨시퀀스가 결과나 영향인데 보통 마이너스 뉘앙스적인 결과나 영향을 의미할 때 컨시퀀스를 쓸 수가 있어. 다시 한번. 직접적인 접근법은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안 좋은 효과나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거 별로 안 좋아 하면서 같은 말이지 자신감이 상실된다는 거야. 누가? 질문을 한 사람이, 물어본 사람이. 됐죠? 왜 그런 거예요? 나도 몰라. 뒤에 보면 알 수 있겠지. 얼도 비록 나왔으니까 여기 컴마 찍고 하지만 하면 돼. 비록 질문은 설명을 원했지만 질문한 사람이 얻게 되는 거는 사실에 대한 언급, 진술이라는 거야. 아, 뭔지 알겠네. 끝났어, 이 질문. 봐봐, 정리해볼게요. 결국 질문한 사람이 원했던 거는 뭐야? 그 질문한 거에 대한 과정 내지는 자세한 설명을 원했는데 답변한 사람이 그냥 말해준 건 뭐야? 그냥 사실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다는 거야. 됐죠? 뒤에 볼게요. 예를 들면 왜 기름이 물잔 맨 위에 떠있니? 답변 볼게요. 상대적인 밀도 때문에. 지금 뭐가 없는 거야? 사실에 대한 진술만 있고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잖아. 제 말 이해되시죠? 왜 기후가 변하는 거니? 대기에서의 증가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뭐만 있는 거야? 그치? 사실에 대한 진술만 있고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잖아. 뒤에 볼게요. 왜 바다가 조류, 해류를 가지고 있니? 달 때문에. 뭐만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치? 사실에 대한 설명만 있고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잖아. 이렇게 글을 붙여서 읽는 게 졸라 중요하다고. 이해되시죠? 직접적이고 정확하고 사실적인 답변을 주는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May seem to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누구로부터는?
답을 하는 사람의 관점으로부터는 하지만 당연히 이게 뭐야? 둘, 셋, 통념 반박인 거지. 앞에서 했잖아요. 뭐뭐일지도 몰라, 심 투부정사, 뭐뭐인 것 같아. 실제로 그래 안 그래? 안 그럴 개연성이 좀 높다고 했잖아. 기억나시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것은 이게 뭔데? 직접적이고 정확하고 사실에 기반한 답변을 제공하는 거는 질문자를 셧다운, 차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런 맥락 없이 어떠한 맥락이 없는 사실에 대한 진술은 질문자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 그래서 질문자는 to take the next step, 다음 단계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왜? 아무도 나한테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자,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조건문, 질문하는 사람이 부정문이 있고 familiar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다겠지. 상대적인 밀도와 이산화탄소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냥 넘어갈 거래. 뭐라기보다는 후속 질문을 하기보다는 혹은 관련된 생각에 대해서 탐구하기보다는 그냥 넘어갈 거래. 왜 그런 거야? 아무도 나한테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음 문장 볼게요. 그 생각에 대한 소비자가 되려는 어떠한 희망이 사라진 거야. 무슨 말인데? 그 생각에 대한 소비자가 되려는 어떤 희망이 사라졌다? 이게 뭔 말이야? 후속 질문을 하지 못한다. 혹은 관련된 생각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는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네. 왜? 문맥을 그렇게 붙여왔으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자, 뒤에 보면 얼도 나오니까 또 콤마 찾고. 비록 직접적인 질문이 필요할 때도 있어. 그리고 잘 배치되어진대. 의역하면 뭐 적절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은 보편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숙련되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질문 뒤에 있는, 질문 이면에 있는 의도를 확인하는 걸 배워야 하고, 그리고 답변을 만드는 걸 배워야 한대. 근데 그 답변은 이해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해에. 이때 말하는 이해가 뭐야? 당연히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 뭐라기보다는 반대 개념이니까 효율적이게 설명하기보다는, 혹은 사실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혹은 직접적이고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하게 답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도의 의미가 오면 되는 거네. 이해되시죠? 자, 같이 한번 정답 골라볼게요. 빈칸 어떤 말 오면 돼? 효율성 혹은 사실에 근거한 답변 혹은 직접적인 답변이니까 정답 efficiency 1번이 되는 거겠죠. 다양성 아니고 유창성 아니고 뭐 사생활 보호 아니고 정직 아니죠. 이런 거. 자, 제목 문제 볼게요. 왜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가? 왜? 질문한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과 자신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정답 5번인 거야.